엄마가 읽어주는 잠자리 동화 공주 이야기 5편 40분 연속 듣기. 레인보우 친구들, 오늘 하루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냈나요? 벌써 꿈나라로 떠나는 시간이네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불을 꼭 덮고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행복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입가에 미소가 스르르 번지지요? 이제 엄마 아빠께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를 하고 볼에 뽀뽀를 해드리세요. 이번엔 엄마 아빠 차례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꼭 안고 잘 자, 행복한 꿈 꾸렴 하고 인사를 해주세요. 이제 레인보우 스토리 맘과 함께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요. 잘 자요 우리 친구들. 달콤한 꿈 꾸길 바래요. Good night. 엄지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예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한 아주머니가 살았어요.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기도를 했어요.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그러자 요정이 나타나서 아주머니에게 씨앗을 하나 주었어요. 정성껏 심어 키우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아주머니는 요정이 준 씨앗을 화분에 심고 듬뿍 물을 주었어요. 씨앗은 금방 자라나 예쁜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꽃봉오리가 꽃잎을 벌리자 아주 작은 예쁜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이 작고 예쁜 아이를 엄지공주라 불렀어요.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꺼비 한 마리가 엄지공주를 데리고 연못으로 갔어요. 자기 아들 두꺼비와 결혼시키길 원했거든요. 엄지공주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우리 엄마에게 돌려보내주세요. 흐흐흐흐흐. 연꽃 위에 앉아 울고 있던 엄지공주를 지나가던 물고기떼가 보았어요. 물고기들이 다가와 엄지공주가 앉아있던 연꽃잎을 물어뜯어 엄지공주가 떠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엄지공주를 태운 꽃잎은 강을 따라 둥둥 떠내려갔어요. 강을 따라 떠내려가던 엄지공주는 예쁜 숲에 다다랐어요. 예쁜 숲을 이리저리 다니던 엄지공주는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두더지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두더지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지요. 엄지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한 아들 두더지는 엄지공주와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엄지공주. 어쩔 줄 몰라 하던 엄지공주는 두더지 집을 나와 다시 숲속을 헤매게 되었어요. 얼마 뒤 엄지공주는 숲속에서 쓰러진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제비는 아름다운 깃털을 축 늘어뜨리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 제비를 불쌍히 여긴 엄지공주는 마른 풀을 모아 이불을 만들어 제비를 덮어주고 보살펴 주었어요. 제비는 엄지공주 덕분에 기운을 되찾았어요.
엄지공주님 고맙습니다. 공주님의 도움으로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때 아둘두더지가 엄지공주를 찾아왔어요. 엄지공주, 나와 결혼해주세요. 그때 제비가 말했어요. 엄지공주님, 곧 추운 겨울이 올 거예요. 저와 함께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요. 제가 공주님을 등에 업고 날아갈게요. 엄지공주는 제비의 등에 올라탔어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등에 태우고 하늘 위로 훨훨 날아올랐어요. 제비는 남쪽 나라로 날아가 엄지공주를 꽃이 가득한 들판에 내려놓았어요. 그곳에는 꽃의 나라 왕자님이 있었답니다. 왕자님은 엄지공주에게 다가와 꽃으로 만든 예쁜 왕관을 씌워주며 말했어요. 우리 꽃의 나라 왕비님이 되어주세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왕자님. 그래서 엄지공주는 꽃의 나라 왕자님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대요. 신데렐라. 옛날 어느 집에 아주 예쁘고 착한 소녀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 후 소녀의 아버지는 홀로 남은 소녀를 위해 새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새어머니는 소녀보다 나이가 많은 두 딸을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새어머니와 새언니들은 성질이 고약한 심술쟁이들이었어요. 새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새어머니는 소녀를 추운 다락방으로 올려보내고 집안일을 시켰어요. 바닥 청소를 하거라. 아침밥을 차려오너라. 새어머니와 새언니들은 소녀에게 온갖 힘든 일을 시켰어요. 소녀는 날마다 다락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흐흐흐흐.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소녀는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음식을 하고 빨래를 했어요. 제투성이가 된 소녀를 새어머니와 새언니들은 신데렐라라고 불렀어요. 신데렐라는 제투성이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성에서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며칠 뒤 신데렐라 집에도 무도회 초대장이 왔어요. 신데렐라, 내 드레스를 가지고 와. 이것 말고 다른 것 말이야. 내 신발은 어디 있어? 내 목걸이도 가지고 와봐. 새 어머니와 새 언니들은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한참 후 새어머니는 새언니들만 데리고 무도회가 열리는 성으로 떠났어요.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 남은 신데렐라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신데렐라야,
울지 마렴. 내가 널 도와줄게. 신데렐라가 울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요정 할머니가 앞에 서 있었어요. 내가 너를 예쁜 공주로 만들어주마. 큰 호박 1개, 생쥐 2마리, 그리고 도마뱀 1마리를 구해오렴. 신데렐라가 호박과 생쥐 2마리, 도마뱀을 구해오자 요정 할머니는 마법의 주문을 외웠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아브라카다브라 얍! 하며 지팡이를 휘두르자 큰 호박은 황금마차로, 생쥐 2마리는 흰 말로, 도마뱀은 근사한 마부로 변했어요. 요정 할머니가 신데렐라의 옷을 마법의 지팡이로 툭툭 치자 신데렐라의 옷은 파란색 구슬이 예쁜 드레스로 바뀌었어요. 할머니는 신데렐라에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유리구두를 신겨주며 말했어요. 신데렐라야, 밤 12시가 되면 마법이 사라진단다. 그러니 꼭 밤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알겠지? 렐라는 마법의 황금마차를 타고 무도회가 열리는 성으로 향했어요.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나타나자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저렇게 예쁜 아름다운 아가씨는 처음 봐. 저 아가씨는 누구지? 왕자님도 아름다운 신데렐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신데렐라하고만 춤을 추었어요.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행복하게 춤을 추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땡, 땡, 땡.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 황급히 무도회장을 떠났어요. 성의 계단을 달려내려오는데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어요. 하지만 신데렐라는 벗겨진 유리구두 한 짝을 다시 주울 시간이 없었어요. 신데렐라를 뒤쫓아오던 왕자님은 계단에서 유리구두 한 짝을 주었어요. 여봐라,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오너라. 그 유리구두 주인과 결혼하겠다. 하고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온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마침내 신데렐라 집에도 신하들이 찾아왔어요. 욕심쟁이 새언니들은 서로 자기 구두라며 신발을 신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들의 발에 유리구두는 너무 작았어요. 그때 신데렐라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저도 한번 신어볼 수 있나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어요. 유리구두는 그녀의 발에 꼭 맞았어요. 신데렐라는 주머니에 있던 다른 한쪽 유리구두도 꺼내 신었어요. 신하들은 아주 기뻐하며 신데렐라를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얼마 후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백설공주. 하얀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 어느 날, 눈처럼 하얀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왕과 왕비는 새로 태어난 공주가 눈처럼 하얗고 예뻐서 이름을 백설공주라 지었어요. 왕과 왕비는 어여쁜 백설공주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왕비는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아름다운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새 왕비는 신기한 마법의 거울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새 왕비는 매일같이 그 커다란 마법의 거울에게 물어보았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러자 신기한 마법의 거울이 대답했어요. 그야 당연히 왕비님이시지요. 거울의 대답에 새 왕비는 아주 기뻐했어요. 시간은 흐르고 흘러 백설공주는 어여쁜 소녀로 자라났어요. 어느 날 새 왕비가 마법의 거울에게 물어보았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새 왕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백설공주란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냥꾼을 불러 말했어요. 지금 당장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고 오너라! 새 왕비의 명령에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갔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공주님, 멀리 도망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성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백설공주는 숲속 깊은 곳으로 도망갔어요.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 눈앞에 자그마한 집 한 채가 보였어요. 백설공주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작은 식탁에 작은 접시가 7개, 작은 컵이 7개 놓여져 있었어요. 작은 방에는 작은 침대가 7개 놓여져 있었어요. 도망치느라 몹시 피곤했던 백설공주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어느새 밤이 되었어요. 광산에서 일을 하는 7난장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난쟁이들은 새근새근 잠이 든 예쁜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음씨 착한 7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밤새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7난장이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해 주었어요. 공주님, 다시 성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아요. 백설공주는 그렇게 7난쟁이들과 숲속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한편 새 왕비는 마법의 거울에게 또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러자 마법의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도 아름다우시지만 저 깊은 산 속에 7난쟁이들과 함께 사는 백설공주님이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새 왕비는 매우 화가 났어요. 내가 사냥꾼의 말에 속아 넘어가다니.
내가 직접 가서 내 손으로 백설공주를 없애버릴 테다. 새 왕비는 비단끈 장수꾼으로 변장을 하고 숲속 마을 7 난쟁이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예쁜 비단 허리끈 사세요. 허리에 한번 메어보세요. 백설공주를 도와주던 척 하던 새 왕비는 허리끈으로 공주의 허리를 아주 세게 졸라맸어요. 백설공주는 숨이 막혀 쓰러지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온 7 난쟁이들은 쓰러진 백설공주를 보고 아주 놀랐어요. 공주님, 제발 눈을 좀 떠보세요. 아니, 근데 이 허리끈은 뭐지? 한 난쟁이가 허리끈을 풀자 백설공주가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린 백설공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난쟁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공주님, 못된 새 왕비가 틀림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백설공주가 죽은 줄로만 아는 못된 새 왕비는 신이 나서 마법의 거울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마법의 거울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못된 새 왕비는 이번에는 독이 묻은 머리핀을 들고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똑똑똑. 머리핀 팔아요. 아주 예쁘고 값도 싼 머리핀 사세요.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어요, 할머니. 그냥 가세요. 백설공주가 말했어요. 그러자 못된 새 왕비가 말했어요. 창밖으로 머리만 내밀어 보세요. 내가 예쁜 핀을 꽂아줄게요. 백설공주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순간 왕비는 독이 묻은 머리핀을 백설공주에게 꽂았어요. 독이 묻은 머리핀 때문에 백설공주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다행히 이번에도 7 난쟁이들이 머리핀을 빼주어 백설공주는 목숨을 구했어요. 성으로 돌아간 못된 새 왕비는 이번에도 백설공주를 없애지 못했단 사실을 알고 독이 든 사과를 만들어 다시 백설공주를 찾아왔어요. 똑똑똑. 사과 사세요. 맛있게 익은 사과 사세요. 백설공주가 망설이자 사과 장수꾼으로 변장한 새 왕비가 말했어요. 독이라도 들었을까봐 그래요? 자, 내가 반쪽을 먹을 테니 아가씨도 반쪽을 먹어봐요. 그 말에 백설공주는 사과를 받고 크게 한 입을 깨물었어요. 그 순간 공주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하하하하하. 드디어 백설공주가 사라졌다. 사과장수로 변신한 새 왕비는 웃으며 성으로 돌아갔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7 난쟁이들은 쓰러진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공주님, 일어나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흐흐흐흐. 소용없어. 공주님께서 정말 돌아가셨어. 난쟁이들은 유리관 속에 백설공주를 눕히고 슬퍼했어요. 때마침 이웃나라 왕자님이 그곳을 지나다 눈처럼 예쁜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왕자님이 다가와 죽은 백설공주를 안아 올리자 백설공주는 목구멍에 걸려있던 큰 독사과 조각을 뱉어냈어요. 와, 공주님이 다시 살아났다. 7 난쟁이들이 소리쳤어요.
어머나, 누구세요? 백설공주가 눈을 뜨고 어리둥절해야 하자 왕자님은 몹시 기뻐하며 공주를 일으켜 앉혔어요. 착한 일곱 난쟁이들과 이웃나라 왕자님은 그동안의 일을 백설공주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웃나라 왕자님은 백설공주를 자기 나라로 데려가 결혼식을 올리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았어요. 왕과 왕비는 무척 행복했지만 아이가 없어 늘 걱정이었지요. 왕비는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왕비는 소원이었던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10달 후 왕비는 예쁜 공주를 낳았어요. 왕과 왕비는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어요. 이 파티에는 착한 요정들은 모두 초대되었어요. 착한 요정들은 한 명씩 공주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어요. 공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착한 공주님이 되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못된 마녀가 나타났어요. 나는 공주에게 저주를 할 것이다. 공주는 16살이 되는 생일날에 물레의 손을 찔려 100년간 잠을 자게 될 것이다.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왕과 왕비는 온 나라의 물레를 모두 모아 불을 태웠어요. 시간이 흘러 공주는 왕과 왕비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 소녀가 되었어요. 어느덧 마녀의 저주가 내린 16살 생일이 되던 날, 공주는 성의 탑에서 물레를 돌리는 할머니를 보았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물레로 실을 뽑고 있어요. 아가씨도 한번 해볼래요? 공주는 끄덕이며 물레 앞에 앉았어요. 물레로 실을 잤던 공주는 물레가락에 그만 손을 찔려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어요. 착한 요정들이 나타나 말했어요. 공주를 위해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잠재워야겠어요. 착한 요정들이 모두 함께 마법의 지팡이를 흔들며 주문을 외웠어요.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수리수리 마수리.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러자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들기 시작했어요. 왕과 왕비도 긴 잠에 빠졌어요. 그 이후 10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이웃나라 왕자님이 가시덤불로 뒤덮인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내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꼭 구해내고야 말겠어. 그때 왕자님 앞에 착한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이 칼과 방패가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라고 말하며 마법의 칼과 방패를 선물로 주었어요.
왕자는 가시덤불로 뒤덮인 성으로 향했어요. 왕자는 칼을 휘둘러 성을 뒤덮고 있는 가시덤불을 잘라내었어요. 왕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자 불을 내뿜는 용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이 무서운 용이 바로 나쁜 마녀였답니다. 용은 왕자를 향해 불을 내뿜었어요. 왕자는 재빨리 마법의 방패로 용의 불을 막고 마법의 칼로 용을 무찔렀어요. 나쁜 마녀가 죽고 나자 성을 뒤덮고 있던 가시덩굴이 스르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왕자는 탑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공주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왕자가 다가가 잠자는 공주에게 뽀뽀를 했어요. 그 순간 잠자는 공주의 주문이 풀어지며 공주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공주가 눈을 뜨는 순간 왕과 왕비도 성의 모든 사람도 하나 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왕자가 공주에게 말을 했어요. 공주님은 100년 동안 잠이 들었었어요. 당신이 깨어나서 너무 행복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얼마 후 왕자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마음씨 착한 요정들도 함께 축복하며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인어공주. 깊은 바닷속 바다 임금님에게는 6 인어공주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막내 인어공주는 호기심이 아주 많았답니다. 막내 인어공주는 15살 생일이 되어 바깥 세상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공주는 언니들의 배웅을 받으며 힘차게 헤엄쳐 바다 위로 올라갔어요. 인어공주가 바다 위에 올라가 보니 저 멀리 배 한 척이 떠 있었어요. 펑! 펑! 인어공주는 불꽃놀이가 한창인 배에 가까이 헤엄쳐 다가갔어요. 배 안에서는 왕자님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요. 왕자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 위에서 왕자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어머, 왕자님의 생일이 나와 같다니. 인어공주는 뱃머리에 서 있는 왕자님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인어공주는 바닷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깜빡 잊은 채 왕자님을 몰래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려오고 천둥번개가 치더니 파도가 거칠어졌어요. 점점 더 거세진 파도는 순식간에 배를 삼켜버렸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왕자는 정신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안 돼! 왕자님, 내 손을 꼭 잡아요! 인어공주는 간신히 왕자님을 구해 바닷가 모래밭으로 헤엄쳤어요. 왕자님, 정신 차리세요! 인어공주가 아무리 소리쳐도 왕자님은 깨어나질 않았어요. 그때 저 멀리서 한 아가씨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인어공주는 황급히 큰 바위 뒤에 숨었어요. 그 아가씨는
모래밭에 쓰러진 왕자에게 다가와 외쳤어요. 왕자님,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그때 왕자가 깨어나 말했어요. 오, 당신이 절 구해주었군요. 바위 뒤에 숨어있던 인어공주가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아니에요, 왕자님. 왕자님을 구한 건 바로 저예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소리내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아가씨와 멀어져 가는 왕자님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속으로 돌아온 인어공주는 한시도 왕자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왕자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인어공주는 용기를 내어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마녀를 찾아갔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어서 왕자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자 마녀가 대답했어요. 그럼 네 예쁜 목소리를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널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인어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닷속 마녀는 작은 유리병 하나를 인어공주에게 주었어요. 이 약을 마셔. 그럼 넌 사람으로 변할 거야.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넌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말 거야. 히히히히히히. 바닷가로 헤엄쳐 올라온 인어공주는 마녀가 준 마법의 약을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갈 듯이 아팠고 꼬리는 잘려나갈 듯이 아팠어요. 그리고 인어공주는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 뒤 바닷가 산책을 나온 왕자님이 인어공주를 발견하고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한 아가씨를 소개시켜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바닷속에 빠졌을 때 나를 구해준 아가씨입니다. 저와 곧 결혼을 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인어공주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아니에요, 왕자님. 왕자님을 구한 건 바로 저예요. 하지만 마녀에게 목소리를 주고 난 인어공주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어공주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왕자님의 결혼 전날 인어공주의 언니들이 인어공주를 찾아왔어요. 막내 공주야, 이 칼을 받아. 바닷속 마녀에게 우리 머리카락을 주고 받아낸 칼이야. 이 칼로 오늘이 가기 전에 왕자를 찔러. 그러면 넌 다시 인어로 변신할 수 있어. 인어공주는 칼을 들고 왕자에게 갔어요. 왕자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지요. 칼을 들고 왕자를 찌르려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왕자님을 찌를 수 있겠어. 차라리 인어공주는 칼을 내려놓고 방을 나와 바닷가에 가서 몸을 던졌어요.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어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나의 왕자님, 안녕. 사랑해요. 우리 레인보우 친구들, 꿈과 사랑이 가득한 명작 동화 공주 이야기 모음 잘 들었나요? 우리 다솔이, 다은이, 다정이 자매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선우와 가연이 자매도 이야기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아빠,
댓글란에 지금 누가 이야기를 들었는지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번 오디오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줄게요. 그럼 우리 레인보우 친구들 안녕. Sleep well, sleep tight, sweet dreams.